지금 전 세계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앵커가 생방송 도중 충격적인 발언을 던지며 미디어와 SNS가 순식간에 들썩였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바로 한국 여행에서 겪은 놀라운 진실. 이 한마디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뜨거운 감자처럼 불붙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저는 마이클 존슨이라고 해요. CNN에서 뉴스 앵커로 일하고 있죠. TV에 나오는 건 꽤 멋지고 신나는 일처럼 들리죠? 맞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몇 달째 저는 한국에 관한 뉴스를 계속 전하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다루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인은 외국인을 별로 안 좋아한다. 특히 미국인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하고 있었죠. 매일 밤 뉴스를 끝내고 나면 혼자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라고요.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막 끝냈을 때 제 친구인 에마 스미스가 뉴스룸으로 들어왔어요. 에마는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예요. 똑똑하고 재밌고 모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죠. 마이클, 얼굴이 왜 그렇게 걱정이 가득해요? 무슨 일 있어요? 에마가 제 옆에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에마, 우리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게 맞나 싶어요. 뉴스에 나오는 건 늘 부정적인 얘기뿐이잖아요. 갈등, 긴장, 싸움만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불친절할까요? 에마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에 빠졌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이클. 그런데 듣고 보니 진짜 우리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엔 저도 웃었죠.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어요. 그런데 에마는 진지했어요. 서울에 가서 한국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우리가 직접 진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녀의 눈이 반짝였죠. 그 열정이 전염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에마, 그런데 만약 우리가 들은 대로면 어떡해요? 진짜 미국인을 싫어하면요? 여행도 어렵고 환영받지 못하면 어쩌죠? 에마는 자신있게 웃었어요. 마이클 기자잖아요. 기자는 진실을 찾는 사람이죠. 두려움 때문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 해요. 진짜 나쁘다면 그때 가서 알면 되죠. 하지만 만약 생각보다 좋은 곳이라면요. 정말 멋진 경험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녀의 말을 천천히 생각했어요. 에마의 말이 맞았어요. 좋은 기자라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믿지 않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주변 동료들과 친구들한테 들었던 한국 이야기는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불친절한 현지인들, 어려운 소통, 불편한 상황들 같은 이야기가 가득했으니까요. 그래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에마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마침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에마. 가요. 한국에 가서 정말 어떤 나라인지 직접 확인해봐요. 에마는 신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멋진 여행이 될 거예요. 저만 믿어요. 여행 가기 전 며칠 동안 우리는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에마는 호텔과 식당, 볼거리까지 열심히 조사했죠. 그런데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들었어요. 정말 안전할까?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왜 우리가 이 여행을 떠나는지를 다시 떠올렸어요. 우리는 기자였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마침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자 기대감과 긴장감이 뒤섞였죠. 창밖을 보며 저는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모든 경험을 상상했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까지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거요. 비행기가 서울에 가까워지면서 제 가슴이 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작은 비행기 창문 너머로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죠. 반짝이는 불빛들, 하늘 높이 솟은 빌딩들, 바쁘게 이어진 도로들까지 저는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한국일까요? 옆자리에 앉은 에마가 신나서 속삭였어요.
마이클, 저것 좀 봐요. 정말 멋져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은 하늘에서 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죠. 걱정이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속단은 이르다고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으니까요. 비행기가 마침내 착륙하고 저희는 인천공항 안을 걸었어요. 공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커다란 유리벽으로 햇빛이 들어와 밝고 친근한 느낌을 줬어요. 여태까지 본 어떤 공항과도 달랐죠. 에마는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모든 표지판에는 영어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도움을 주려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지도를 보고 있던 저희를 발견한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가 또렷한 영어로 정중하게 물었어요. 조금 놀랐지만 바로 답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시내로 가는 택시를 어디서 타면 좋을까요? 물론이죠.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친절하게 안내했고 그 순간 저는 공항 안의 차분하고 친절한 분위기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금방 택시를 잡을 수 있었어요. 택시기사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짐을 조심스럽게 실어줬죠.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점점 빠져들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다채로운 광고판들이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바쁘지만 질서 있었고 활기차면서도 평화로웠어요. 에마가 흥분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마이클, 이곳 진짜 놀라운데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인정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아직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섣불리 결론 짓지는 말아요. 호텔에 도착하자 프런트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이하며 빠르게 체크인을 도와줬어요. 길을 건네주며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죠. 저와 에마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방에 들어가서 빠르게 짐을 풀고 잠시 쉬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게 이렇게까지 순조로울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걱정이 괜한 거였던 걸까요? 조금 후에 저희는 먹을 것을 찾으러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근처의 작은 음식점들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무언가 멋진 일들이 가득할 것만 같은 느낌이었죠. 아늑한 식당에 들어서자 친절한 종업원이 메뉴를 고르는 걸 도와줬어요. 참을성 있게 친절히 대해주면서 저희가 편하게 느끼도록 노력해줬죠. 식사를 하며 문득 깨달았어요. 어쩌면 제 걱정들이 쓸데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한국은 제가 들었던 것과 전혀 다를지도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에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이클, 이 여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놀라움을 줄 것 같아요. 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가올 날들이 기대되고 희망이 차오르는 걸 느꼈죠. 어쩌면 정말 에마가 오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에 일찍 눈을 떴어요. 잘 쉬었는지 몸이 가벼웠죠. 호텔 로비에 내려가니 에마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계획으로 가득 찬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마이클. 서울에서 보내는 첫날 준비됐어요? 그녀가 밝게 인사를 건넸어요. 당연하죠. 저는 신나서 대답했어요. 그런데 먼저 아침부터 먹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호텔 근처의 아늑한 카페로 갔어요. 카페는 밝고 활기찬 분위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즐기고 있었죠. 각 구운 빵과 따뜻한 커피 향기가 공기를 채우자 저는 더 배가 고파졌어요. 저희는 페이스트리와 커피를 주문하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흥분하며 이야기했어요. 맛있게 아침을 먹은 뒤 에마가 유명한 한강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카페를 나와 걸으며 저희는 신나게 계획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멈춰서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마이클, 지갑은요? 그녀가 빈 제 손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순간적으로 공포가 밀려왔어요. 주머니를 급히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놀란 눈으로 에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카페에 두고 나온 것 같아요.
저희는 급히 다시 카페로 뛰어갔어요. 온갖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누군가 지갑을 가져가진 않았을까? 여행에 필요한 돈은 충분할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종업원이 저희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제 지갑을 들어 올렸어요. 이거 두고 가셨어요. 그녀가 밝게 말했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녀의 정직함에 놀라며 말했어요. 에마와 저는 다시 한번 종업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어요. 마음이 편안해진 저희는 마침내 한강으로 택시를 타고 갔어요. 한강은 푸른 하늘 아래 넓고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죠.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소풍을 즐기며 즐겁게 보내고 있었어요. 에마는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며 재미있는 것들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제가 막 그 순간을 즐기기 시작했을 때 에마가 갑자기 놀라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이클, 그녀가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아요. 저는 안 돼요 하며 다시 걱정이 밀려왔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힘든데 에마의 중요한 연락처와 사진이 담긴 핸드폰을 잃는 건 더 큰 문제였어요. 저희는 빨리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근처에 경찰서가 있었죠. 경찰관들은 친절하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에마가 상황을 설명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놀랍게도 택시기사가 미소를 활짝 지으며 에마의 핸드폰을 들고 들어왔어요. 두고 내리신 걸 발견했어요. 그가 핸드폰을 건네며 말했죠. 에마는 거의 울듯이 안도하며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택시기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죠. 당연한 거죠. 저라도 같은 상황이면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길 바랄 테니까요. 경찰서를 나오며 저희는 놀라고 고마워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루 동안 2번이나 믿기 어려운 친절과 정직을 경험했죠. 마이클, 에마가 깊이 생각하며 말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한국에 대해 들었던 얘기들이 틀린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직접 겪은 한국은 친절하고 정직하고 따뜻하니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미 진짜 한국을 만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에마와 저는 한국 TV 방송국 프로듀서인 김준호 씨를 만났어요. 준호 씨는 저희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꼭 만나고 싶다고 했었죠. 준호 씨는 밝은 미소와 친절한 눈빛을 가진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활기찬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식당 안은 맛있는 냄새와 사람들의 대화로 가득했어요. 준호 씨는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었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며 그의 친구들이 앉아있는 큰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그곳에 있던 모두가 진심 어린 미소로 저희를 맞아줘서 바로 편안해졌어요. 준호 씨가 모두를 소개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와 농담을 해주자 처음 느꼈던 긴장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저녁 식사가 나오자 테이블은 금방 제가 본 적 없는 알록달록한 음식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해주면서 모두 맛보기를 권했죠. 걱정하지 말아요.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 맛있으니까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한 다양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제가 놀라서 표정을 짓자 에마가 웃으며 같이 음식을 맛보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저희는 한국에 오게 된 이유를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준호 씨는 제가 고향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특히 한국인들이 미국인에게 불친절하거나 미국인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준호 씨는 놀라서 눈이 커졌죠. 마이클,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에요. 준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가끔 뉴스에서는 부정적인 면만 보여줘서 그렇죠. 사실 한국인들은 대부분 미국을 정말 좋아해요. 미국 영화도 즐겨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 언젠가는 꼭 미국에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에마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에 대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이상하네요. 준호 씨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처럼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친구가 되는 거요. 그래야 진짜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죠. 그 말이 저한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저희는 가족 얘기, 취미, 여행 경험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어요. 준호 씨의 친구들이 서울 생활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국적이 달라도 공통점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편하고 기뻤어요. 나중에 준호 씨가 저희의 CNN 일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기자로서 뉴스를 전하는 방식과 가끔은 안타깝게도 진짜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어요. 준호 씨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마이클, 그래서 저도 미디어 일을 좋아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세상이 사실 얼마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 씨 말이 맞았어요. 우리의 일이 단순히 문제와 갈등만 보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친절함, 우정,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죠. 식사가 끝났을 때 준호 씨와 친구들이 계산을 하겠다고 고집했어요. 저희가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두 분은 우리의 손님이니까요. 준호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와 에마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경험한 따뜻한 친절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마이클, 에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밤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짜 우정에는 국경이 없다는 거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에마. 어쩌면 저희는 평생 함께할 새로운 친구들을 찾은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와 에마는 서울을 본격적으로 둘러보기로 했어요. 준호 씨와 친구들을 만나고 난 뒤라 더 기대가 컸죠.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 상쾌한 아침 공기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처음 간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궁궐은 정말 웅장하고 멋졌어요. 화려한 색깔의 지붕과 높은 돌담이 둘러싸고 있었죠. 큰 문을 통과하자 아름답고 화려한 전통 옷을 입은 경비병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화려한 복장 덕분에 궁궐 전체가 특별하고 중요한 공간처럼 느껴졌죠. 마이클, 저것 좀 봐요. 에마가 궁궐 건물들을 가리키며 감탄했어요. 건물들은 빨강, 파랑, 초록, 금색으로 아름답게 칠해져 있었고 지붕은 마치 부드러운 물결처럼 우아하게 위로 솟아 있었어요.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즐겁게 사진을 찍고 역사를 느끼며 걷고 있었죠. 과거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희는 몇 시간 동안 궁궐을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방문하는 장소마다 역사 이야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죠. 경복궁을 떠날 때쯤 제 머리는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했고 가슴은 행복감으로 차 있었어요. 다음으로 저희는 인사동에 갔어요. 인사동은 상점과 갤러리, 먹거리로 가득 찬 활기찬 거리였어요. 매콤한 길거리 음식, 달콤한 디저트, 향긋한 차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죠.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들은 밝게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 먹어봐요. 에마가 신나서 말했어요. 저희는 작은 가판대 앞에서 멈췄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희에게 계피 시럽이 듬뿍 들어간 바삭한 호떡을 건넸죠. 정말 맛있어요. 에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한 입 먹고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맛있네요. 거리를 걸으며 수공예품, 예술작품, 형형색색의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을 구경했어요. 에마는 아름답게 그려진 부채를 파는 작은 가게에서 분홍색과 파란색 꽃으로 장식된 부채를 골랐어요. 그녀는 부채를 사며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죠. 오늘을 기억할 수 있게 이걸 사야겠어요. 오후에는 남산타워를 방문했어요. 높은 언덕 위에 있는 타워는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죠. 올라가는 길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멋있어졌어요. 정상에 도착하자 서울의 모습이 한눈에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과 푸른 공원들, 그리고 강들이 아름답게 이어져 있었죠. 너무 아름다워요. 에마가 작게 속삭이며 놀라워했어요. 가족들, 커플들, 친구들이 사진을 찍고 웃으며 함께 풍경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과 맛있는 음식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요. 해가 지면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서울은 마법처럼 반짝였어요.
에마와 저는 조용히 서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눈에 담았죠. 마이클, 에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기억나요? 지금 생각하니 좀 바보 같아요. 맞아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환영받고 행복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서울은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 친절하고 따뜻해요. 에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발견한 진짜 아름다움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에마의 말처럼 서울은 저희에게 우정과 이해에 대한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주었어요. 이 모든 걸 빨리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죠. 에마와 제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멋진 추억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그동안 오해하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어요. 미국으로 돌아오고 며칠 뒤, 저는 CNN 뉴스룸에서 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밝은 조명과 카메라가 저를 둘러쌌고 저녁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죠.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었어요. 오늘 밤은 평범한 뉴스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밤엔 한국에서 제가 진짜로 발견한 것을 모두에게 솔직하게 말할 거였어요. 프로듀서가 신호를 주자 카메라가 켜졌고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최근에 저는 한국에 다녀왔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인 한국말이에요. 잠시 숨을 고르고 처음 서울에서 떨리는 발걸음을 내디뎠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걱정했었는지도 기억났죠. 저는 계속해서 진심을 담아 또박또박 이야기했어요. 여행 가기 전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불친절하고 여행하기 힘들고 미국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느낀 건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말을 하는 동안 저희 여행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북적이는 거리,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장소들이 나왔죠.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받은 친절한 도움, 택시기사가 엠마의 핸드폰을 찾아준 일, 준호와 친구들과 함께 보낸 즐거웠던 저녁 시간까지 모든 경험을 진솔하게 말했어요.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다정하고 정직했어요. 저희를 낯선 사람처럼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뉴스룸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있었죠.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때론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현실의 전부를 보여주지 않아요. 갈등이나 문제만 보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건 바로 진짜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해와 평화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에마는 옆에서 자랑스럽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에마가 있어서 제 마음이 더 든든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요. 우리는 절대 이야기만으로 한 나라나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한국은 제게 상상도 못했던 친절과 우정을 보여줬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말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다렸어요. 어쩌면 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여기서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서로를 낯선 사람으로 보지 말고 만나길 기다리고 있는 친구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 뉴스룸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안도감과 함께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한국에 대한 진실이 모두에게 전달된 거였으니까요. 방송이 끝난 직후 프로듀서가 저에게 다가와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이클, 방금 한 이야기가 정말 반응이 좋아요. 우리 이걸 다큐멘터리 특별방송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너무 기뻤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겪은 한국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방송이 완전히 끝나자 엠마가 다가와 저를 꽉 안아줬어요. 마이클, 드디어 해냈어요. 우리 이야기를 정말 완벽하게 전했어요. 에마는 기뻐하며 외쳤어요. 저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에마. 우리가 깨달은 걸 모두에게 말하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감사하고 희망에 찬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제 눈을 뜨게 하고 제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간직할 소중한 이야기들을 선물해줬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 여행에서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이해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